자,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그죠? 전강 후 약이네요. 전장의 상승을 조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코스피는 약 보합으로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조금 하락폭이 깊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했더니 오늘 곧바로, 그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리네. 그죠? 수급도 그렇고 또 이쪽 일봉의 모습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장대 음봉. 20일도 약간 지금 또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만들었던 수급의 장본인도 오늘 총 출동은 한 것 같죠. 그죠? 항상 셀트의 하락을 주도하는 검은머리 창구, 신한과 또 올해 들면서 거기에 좀 거들어주는 누굽니까? 메리린치. 그죠? 두 개 창구가 어쨌든 주가를 급박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친구들인, 그죠? 그들의 친구들이 연기금이 됐던 사모하고 이제 투신이야. 원래, 그죠?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니까 폭격을 했고, 그 폭격을 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던 가장 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금융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물론 오늘 좀 장대 양봉으로 급박을 당하기는 했으나 이들의 물량이, 그죠? 무한대로 계속 과거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더니 바로 오늘 그걸, 그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최악으로 만들, 그러니까 최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최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최악이니까 어떻게 될까를 이따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또 셀트리온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항상 셀트의 성장과 호재는 주가에 반영이 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죠? 아무튼 이제 향후 또 셀트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정복을 했잖아요. 어쨌든 유럽에서. 미국도 서서히 정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 시밀러로서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처가 없잖아. 그죠? 수입처가.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신약 역시도 바이오 시밀러라는 뭡니까? 산업을 성공을 시켜서 수입을 내면서 신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툭 하면 요즘 우리가 그동안에 바이오 업체든 일반 업체든 2차 전지 업체든 툭 하면 뭐합니까? 유상증자를 막 해버리잖아요. 셀트는 유상증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매도에 공격이 있었지만 유상증자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에서 돈을 벌어서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서 회장은 바이오 시밀러로서 성공을 한 것이고, 이제 신약은, 그죠? 후계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죠? 서진석 대표가 신약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C 신약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세대 항암제잖아. 그죠? 차세대 ADC라는 게, 이제 우리 국내에도 ADC 삼성도 리가캠하고 ADC를 협업을 하고, 그죠? 근데 셀트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협업도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다중항체 또 ADC 부분, 이런 부분 신약 개발 오늘 12개인가요?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JP모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나 또 역시 셀트의 그죠? 긍정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또 이제 전 세계에서 단일 품목 중에서 가장 뭡니까? 매출이 큰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셀트가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그래 봐야 지금 셀트가 이제 큰 축에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죠? 박스권, 그죠? 18만 원과 19만 요 사이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제 제가 기술적으로 그죠? 최상과 최하를 말했는데, 최악을 말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최악을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10년 동안 아무튼 제가 한국경제TV에 있을 때부터도 그죠? 저를 따라다니더니 끝까지 지금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이런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이 진짜 뭐 그죠? 왜 그렇게 막 험한 말을 쓰고, 근데 험한 말 그거 써도 되는 거냐? 근데 니들 그거 다 이거는 그지? 그 다 남는 거야. 글자를 많이 못 쓰게 해서 미안한데. 계속 그렇게 빠지면은 내가 잘못했냐? 빠지면 난 참 빠지면 내가 잘못한 거야? 수익 나면 니들이 잘한 거고 그러면 니가 잘한 거냐? 아 참 자식 이런 짜리들. 날씨도 춥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긍정적인 부분과 최악의 부분. 자, 이 장대 음봉은 일단 오늘로는 이게 좋지 않은 일봉이에요. 그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세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바닥에서 오르고 세웠잖아. 그죠? 어제까지만, 오늘 일봉을 없애버린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오나? 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봉 자체로는 횡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딱 세 가지잖아. 그죠? 횡보, 상승, 하락. 그죠? 근데 셀트는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18만 5천 원 전후에서 행보를 하다가 오늘 어쨌든 장대 행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0일도 깨버리고 또 뭐예요? 120일도 깨버렸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하방적으로 무게를 둔 거예요. 어쨌든. 거기다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다행인 것은 오늘 거래가 그래 터지진 않았어요. 오늘 거래가 뭐 56만 주니까. 만약에 오늘 거래가 한 막 8, 90만 주 터지면서 장대 행봉이면은 이거는 조금 그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기술적인 제가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조치는 못한 거야. 왜? 장대 음봉에다가 그래도 어제보다 늘었고 크게 늘었고 크게 늘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12만 9천 주 외국 깨지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누군지 그럼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또 기관들도 오늘 13만 4천 주나 팔았어요. 물론 전체 시장에서 기관들이 팔기는 했으나 그러나 셀트는 어쨌든 기관들의 매도 부분에서 오늘 올코트예요. 연기금도 사모펀드 투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셀트의 국내 몸통과 해외 몸통이 같이 전체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쨌든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한테 이 차트를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수급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개인만 샀네요. 주가 하락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리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장대 음봉의 장대 음봉의 거래의 수급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자, 주가를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쭉 하는데 세력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 세력. 내가 이제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이야. 세력인데 이 주가를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들었어. 그죠? 바닥이라 하면 아무튼 15만 3천 원에서 주가를 19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들고 좀 세운 거야. 그죠? 그럼 주가를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닥에 들고 세우는 주식을 팔기 위해서 세워놓고 뭡니까? 개인들을 들어오게 유도하면서 팔아먹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바닥에서 올렸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리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물량을, 개인들 물량을 뺏어야 되는데, 개인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축구선수 이영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헛다리, 그죠? 공을 가만히 두고, 뭡니까?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헛점을 상대방을 쏟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눌림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장대 음봉으로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눌림목이 여기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저점 수준이 17만 원대 후반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0일 기준했을 때 17만 9천 원이니까 17만 9천이라든지 그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만 한 8천 원 정도나 요 정도 17만 8천 원 정도나 아니면 7천 원 정도나 요 정도 수준에서 주가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거는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트릭이죠. 그죠? 앞에 이영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주가를 조금씩 올려보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개인 물량들이.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 물량을 흡수하고 나중에 이제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런 전략을 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치름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도 국내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 국내 놈들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개인들의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쇼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셀트의 공매도는 거의 8분응선은 다 퇴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들과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왜 셀트의 공매도를 누가 몸통냈습니까? 기관들이 몸통냈으니까요. 그럼 기관들이 물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걸 눌림목으로 본다면 내일 정도에 예를 들어서 17만 8천 원이든 9천 원이든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수급을 한다면 그리고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눌림목인 것은 뭐죠? 자, 여기서 한번 눌렀기 때문에 주가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오늘 아마 이제 주식을 거래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 살짝 어진데 주가가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제 불안해서 일부 또 물량을 조금 몇 주 팔아놓고 기다려보자. 일단 줄여보자. 그런 생각을 하던 그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트릭.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그러면 정고점 돌파하는데도 뭡니까? 이거 제가 어제 이제 학습 효과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박스권 상단 19만 원이 됐던 여기에서는 뭐야? 개인들이 물량을 더 털어내는 거예요. 왜? 한번 눌림목 자체에 가슴이 놀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오늘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300원 이런 식이면은 옆으로 기겠네. 안 팔어. 참 이게 뭐 같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가가 행보 이후에 오늘 장대 음봉으로 그냥 박스권 하다가 깨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되면 만약에 다시 18만 5천 원, 19만 원대 넘어가는 부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내가 팔지 않아야지 18만 5천 원대 팔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도 위로 올라가면 파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밑으로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더 크게 밀리지 않는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래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큰 사업을 할 때 자금을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고 자금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오래 끌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그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그렇게 강의를 했던 이 셀트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과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걸 하수들은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저는 셀트의 공매도가 워낙 잘하는 그죠?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쏘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냥 좀 이해를 그냥 공부라 생각하고 들으면 또 셀트 부분에 있을 수도, 그죠?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 주봉을 보니까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20일이 꺾여버리고 깼고, 그죠? 또 120일 돈을 깨버렸고, 뭐, 최악이야. 최악. 밑에 뭐 이제 걸쳐있는 게,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정반대로 가버린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 상. 여기서 옆으로 행보하고 올라가면은 참 좋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그냥 눌림목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주봉상도 이제 어쨌든 뭐 이틀, 내일이랑 모레라면 내일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아마 우리는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 쪽으로 지금 약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인하 쪽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뭐 워낙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여전히 20주 이평 위에는 그래도 오늘 있었다. 또 뭐 어쨌든 간에 18만이라는 이 박스권 하단 부분 18만 원대는 또 지켰다.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제 오늘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안에 조금 볼게요. 그죠? 자, 오늘 보시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567억 매수예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크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야.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을 지금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팔았던 삼성전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금융투자가 오늘 2천억이나 팔았어요. 사모펀드 676억 팔았어요. 투신 259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셀트의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사주가 아니면 오늘 자사주가 이제 오늘은 그래도 뭐 조금 들긴 했는데 이따가 볼게요. 자사주가 아니면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신한 애들이 공격할 때는 항상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주위에 누가 JP 모건이 거들든 아니면 뭐 저기 어디 골드만삭스가 거들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누가 거들어요? 메리츠가 거들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주가를 부러뜨릴 때는 좀 크게 밀 때는 뭐입니까? 기관들이 항상 투입이 되면서 투신이 됐든 사모가 됐든 아니면 연기금이 됐든. 그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가를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를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달에 8만 5천 원대에서 그죠? 지금 5만 원대 초반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주가를 하락시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는 오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시장가면 오른 게 없으니까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 지금 이제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또 체포영장을 받으면서 그죠? 아무튼 공수처로 체포가 되어 갔으니까 환율이 조금 안정하니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정되었다 볼 수는 없겠으나 그죠? 내일 좀 이제 또 기약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서서히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 자, 미국 보세요. 자, 미국은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어제도 엄봉이에요, 그죠? 엄봉.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나스닥 하단 부분이 그러니까 18,600포인트대. 뭐, 크게 이제 120일까지 간다면은 18,300이잖아.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20일은 꺾이기는 했어요. 20일은. 그러니까 미국도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20일 맞고 내려왔으니까. 그죠? 엔비디아는 뭐 이제 또 마찬가지 하락. 뭐 애플도 지금 추세를 꺾여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조정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가 보면은 오늘 자사주가 어제는 꽝이었어. 꽝. 야, 참 어제는 자사주 안 사는 거 보고 제가 참. 근데 오늘 어쨌든 14,000주 그죠? 그 자사주가 투입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썩 좋지 못한 그런 흐름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이쪽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음봉도 장대음봉에 20일 깼지 120일까지 깬, 그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냥 평범한 주식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죠? 고점이라 볼 수도 있는 그런 오늘 봉의 모습이고 또 수급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셀트는 외국인들이 오늘 10만 9천 주 엄청나게 크게 팔았습니다. 최근에 뭐 그렇게 한 번씩 퉁퉁 파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도 오늘 13만 주를 팔았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들도 오늘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가는 5만 5천 주 팔았죠. 오늘 전체 아까 프로그램 2천억 나왔으니까. 보험도 8천 주. 투신이 오늘 4만 주를 팔았어요. 4만 주. 사모펀드도 12,000주. 이놈들은 뭐 물량이 이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불구하고. 그죠? 투신은 그래도 조금 뭐, 있긴 하죠. 연기금이 17,000주. 오늘 총 출동을 한 거예요. 총 출동은. 그죠? 그러니까, 신한과 메리린치.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자, 신한이 오늘 9만 주 팔았죠. 메리린치 5만 3천 주 팔았어요. 또 거기에 차명 성격의 누구? KB. 총 출동한 거예요. 항상 KB가 팔면 누가 사줍니까? 또 신한이 일방적으로 팔면 누가 사줍니까? 거물이 창고 누구예요? 삼성. 오늘 삼성이 또 추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장, 오전장도 그랬지만 쭉 흐르면서, 그죠? 아무튼 오늘 메리린치나 신한 이 물량들을 어디로 받아갔냐 하면 NH 쪽으로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그러니까 대놓고 때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신한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대신증권이라든지, 그러니까 NH가 저번에 뭡니까? 대신에서 NH 쪽으로 뭘 했어요? 자전을 했었죠. 블록딜을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NH가 아무튼 대놓고 이쪽에 신한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도 창고는, 매수 창고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매도 창고 부분에서 어쨌든 공매도의 출동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놈들이 뭐예요? 동조를 하는, 도와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내일 정도 요번 주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될지 단기, 그죠?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일은 잘 돼야 될 텐데. 자,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260만 주. 최근에 뭐 4일 연속 매도예요. 거기다가 오늘 금융투자 프로그램이 오늘 100만 주, 기관이 오늘 160만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무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지금 또 섞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연기금은 이제 사니까 뭐 매수 부분을 보이고 있고, 이쪽 삼성전자도 이제 자사주가 보니까 60만 주 정도 요즘 좀 작게 하더라고, 그죠? 계속 자사주는 사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64만 주. 근데 기관들은 오늘 뭐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기관들은 매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다? SK 하이닉스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오션. 어제도 제가 하나오션 보여드렸지만은, 하나오션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65만 주, 오늘 74만 주예요. 그죠? 하나오션. 우리 또 이쪽에, 핵심 유망주 자료집 그거 잘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올라가는 놈들이 있고 또 조금 들인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많이 올라가서 이제 뭐 상반기 많이 올라가면 이제 또 매도해버려야 되는 거지. 또 그걸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놨잖아. 그죠? 뭡니까? 종목들의 영업이익, 삼성중공업이든 다 그런 거 해놨죠. 턴어라운드 부분. 그래서 잘 좀 참고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관들이 오늘 40만, 그러니까 어제도 기관들이 55만 주, 오늘도 40만 주. 기관들 매도 좀 컸죠. 자, 네이버는 뭐, 주가가 최근 조정을 잘 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 네이버를 보여드리냐 하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죠? 사는 주식은 계속 산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외국인들의 간망 부분이지만 누가? 건물이 물량들로 계속 지금 자전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반도체 부분에서는 주성엔지능이 이제 치고 나가죠, 지금. 어제도 보여줬지만은 오늘 보세요. 그죠? 오늘도 15만 주. 뭐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부분도
하이닉스가 오늘 물론 최근에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윙이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거든요. 그죠?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니가캠이 오늘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커. 그러니까 항상 이 바이오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누구의 수급이 더 중요해요?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해요. 그죠? 알테도 마찬가지고, 뭐, 유한이 됐든,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기관들이, 근데 이것도 보면 오늘 사모, 그러니까 기관들, 투신들, 사모, 이런 쪽에서, 그죠? 매도가 좀 크게, 최근에 지금 뭐 6일연속 매도니까. 이것도 조정을 어쨌든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셀트는 횡보에서 밑이 아니고 위가 아니고 밑으로 그죠? 다행히 거래가 좀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눌림목이 되려면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 갖다 놓고 위로 가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서 대기를 좀 말해보고 오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았다. 최악이다. 수급이든 입형이든 주가든. 그죠? 그래서 내일 모레 요 이틀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아시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선영아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다.